이 소설가 한강 씨가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K문학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책은 닷새 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일명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자신이 책 읽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문화도 유행하면서 이 전에 없던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면 예전에는 다 스마트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강 효과라고 해서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한국 문학이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었나. 한강 작가 수상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국문과 학생들, 문창과 학생들 자부심 뿜뿜입니다. 집안에서도 네. 오, 너도 노벨상이야 장차. 30년 후를 보자. 이런 분위기가 돼서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저도 지인 중에 되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요. 갑자기 본인이 뭐 한강 작가님과 동문이라면서 네.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문송합니다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과학 쪽에서는 아직 노벨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라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좀 약간 소외되고 홀대당했던 이런 문학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이제 갖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 가진 가장 큰 의의는 뭐냐? 한국 사회 자체가, 우리 사회 자체가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고백할 것이 있는 게 저는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지 않았어요. 사실 좀 읽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어둡고 저는 좀 책에 좀 많이 몰입을 하는 편이라 읽게 되면 제가 조금 우울해지지 않을까, 조금 다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은 미뤄뒀는데요. 근데 책을 읽지는 않으셨는데 사긴 네. 하셨나요?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전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책은 이렇게 대고 자는 것도 괜찮아요. 꽂아놔도 라면 받침으로. 좋은 장식품입니다. 네. 한강 작가의 책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 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느리게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슉슉 넘어가잖아요. 요새는 유튜브도 힘들어서 쇼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문학책이 요구하는 그 호흡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넘어가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하고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수준이기도 하고 또 집단적인, 가령 우리나라 전체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상처도 상처인데 상처가 겁나 깊어요. 작가가 그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갔는데 공감하면서 책을 읽는 독자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소재가 그게 뭐든 간에 사실은 이게 한강을 세계 독자들과 소통하게 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재는 침묵해버립니다. 왜 고통스러운가는 사라져버리고 고통 그 자체가 남아요.
그러니까 정서의 깊이인 거지요. 꼭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슬픔이라고 비애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이런 정서, 이 깊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정서가, 감정이 소재에서 감정 자체로 이행해 가는 순간 생겨나는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 때는 그렇게 깊이 감정이입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정색하고 느린 속도로 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직면하는 게 쉬울 수가 없어요. 소재 자체의 불편함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거라면은 감정의 깊이에서 나오는 불편함은 보편적인 것이죠.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통용되지요. 작별하지 않는다. 4.3 항쟁을 다뤘다는데 4.3 항쟁은 뭐 맨 눈밭을 헤매는 이야기예요. 등성리에서부터 이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 소년이 온다는 정확하게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선이라고 해도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안다. 그의 몸과 같은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 이런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은 보편적인 인간 조건,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거기다 한강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를 그냥 문학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 세계에 도달한 과정이 선배 세대와는 반대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 문제는 임초로 작가가 또 제주도 4.3 항쟁의 문제는 현기영 작가가 다 필생으로 매달렸던 테마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모두 87년 민주화 이전에 청년기를 보냈고 또 글쓰기를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 검열과 또 자기 검열도 심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강 작가는 87년 이후에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87년에서 97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역사에서 이 시기에 글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87년에 새 헌법을 만들고 우리는 지금 그 헌법의 체제에 살고 있죠. 그리고 97년에 실질적 정권교체를 이뤄냈어요. 피 없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1997년에 음반과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열 폐지가 이루어졌죠. 장사곰매라는 청년영화 집단과 또 정태축, 박은옥이라는 대단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뤄냈어요. 그런 게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K컬처 혹은 K콘텐츠의 영화로움이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부침은 있었지만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 한강 작가는 역사나 정치적 의제 이런 게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장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같은 게 대표적이죠. 문화의 이상은 자유로움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는 한 보편성은 저절로 되게 마련입니다. 세계 어디에나 통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근데 난데없이 광주의 비극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내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도 그렇고. 어떤 역사에 대한 의식이 문학으로 인도를 한 게 임철우 작가나 또 현기영 작가 세대의 일이었다면 여긴 반대예요. 그냥 문학 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문학 자체에 대한 열망,
문학 자체에 대한 충실성, 이게 농축돼서 문학의 윤리가 사회 윤리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전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난 100년 동안 문학이 한국에 세운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공동체 정신의 소자, 그걸 뭐 민족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건 뭐라고 얘기를 하건 이게 제일 강조가 됐어요. 민족 시인 이육사, 윤동주 이런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 당시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성찰적인 의식의 보루, 진지한 생각의 영역, 또 감수성의 창신, 새로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영역이 그 뒤를 이었었습니다. 셋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세계인들과 통하게 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혼의 비상식량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정신없고 바쁠 때 영혼의 빈곤을 몰라요. 책 읽을 정신이 없어요. 한숨 돌릴 때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다. 존재론적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있다는 것, 내 삶이 허방을 짓고 있다는 것 깨닫곤 하지요. 그때를 위한 비상식량이 문학이 아닌가. 그 역할에 관한 한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계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문학이 K-콘텐츠의 원천이라면 아마 그런 점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과 슬픔에 저도 정면으로 직면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그 잠시 피해왔던 그 마음을 접어두고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함께 했습니다.